1982년 4월 26일 경남 의령군 국류면의 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습니다. 모내기를 앞둔 주민들은 반상회에 모여 이웃의 안부를 물었고 고단한 하루를 마친 이들은 하나둘 전등을 끄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단 한 사람, 주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관의 손에 의해 처참히 깨어지고 맙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된 우순경 사건. 하룻밤 사이 무려 6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유례없는 참극은 놀랍게도 집안의 파리 한 마리 그리고 비뚤어진 열등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우범곤. 그는 원래 청와대 경비단 소속의 엘리트 코스를 밟던 경찰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친 성격과 만취하면 통제가 안 되는 술버릇 때문에 근무 부적격자 판정을 받고 이곳 시골 마을로 좌천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 결혼식조차 올리지 못한 채 동거 생활을 시작했던 그는 늘 무능함이라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오후 낮잠을 자던 그의 가슴에 내려앉은 파리 한 마리가 도화선이 됩니다. 파리를 잡으려던 동거녀의 손바닥이 그의 가슴을 쳤고 잠에서 깬 우범곤은 이를 자신을 무시하는 행위로 받아들여 폭발합니다. 술에 취한 채 동거녀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한 그는 말리던 동네 주민들에게까지 분노를 쏟아내고는 지서 무기고로 향했습니다. 밤 9시 40분 무기고에서 카빈 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우범곤은 먼저 국류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외부로의 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전화교환원들을 가장 먼저 살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경을 헤매던 교환원 전은숙 씨가 숨지기 직전 연결한 단 하나의 회선 덕분에 이 비극은 뒤늦게나마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우범곤은 마을을 돌며 사냥하듯 주민들을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간첩이 나타났다는 그의 거짓말의 대문을 열고 나온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살됐고 불이 켜진 집에는 수류탄이 날아들었습니다. 특히 평촌리 상갓집에서의 범행은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부의금까지 내고 문상객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자 그 자리에서 총기를 난사해 12명을 살해했습니다. 현장을 떠나려던 그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아직 안 죽은 게 있느냐며 되돌아가 아이의 가슴에 총을 쏘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주민들이 죽어가는 동안 그들을 지켜야 할 경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국유지서장은 마을 유지에 온천 접대를 받느라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사고 소식을 듣고도 내 몸이 현장에 없어서 다행이라며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의령경찰서장 역시 보고를 받았지만 밤이 어두워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다리 밑에 숨어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단 한 명의 살인마가 8시간 동안 마을 4곳을 휘젓고 다닐 때 대한민국 공권력은 단 한 발의 대응 사격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범곤이 잠시 범행을 멈췄던 새벽에 6시간. 만약 경찰이 즉각 진입해 경보방송만 했더라도 혹은 예비군을 소집해 마을을 봉쇄하기만 했더라도 희생자는 절반 이하로 줄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참사인 이유입니다. 4월 27일 새벽 5시 35분 우범곤은 평촌리의 한 농가에서 일가족 5명을 인질로 잡고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했습니다. 62명의 사망자와 33명의 부상자. 조상대대로 모여 살던 집성촌은 하루아침에 대가 끊기고 곡소리만 가득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당시 군사정권은 공권력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언론 보도를 통제했고 유족들은 수십 년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한 마을에서 같은 날 제사를 지내는 집이 수십 곳에 달하는 비극은 그렇게 잊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42년 만인 2024년 드디어 희생자들의 너클 기리는 추모공원과 위령탑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경찰 총수가 유족 앞에 고개를 숙이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파리 한 마리에서 시작된 광기가 어떻게 한 공동체를 파괴했는지, 그리고 책임없는 공권력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름이 새겨진 위령비 앞에서 억울하게 떠난 62분의 명복을 빕니다.